여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있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짝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내일 있을 큰 학술대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린화인데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가 발전을 연구하는 교수랍니다. 제 아파트는 제 마음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41살이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간단하게 손질해서 유지하고 있었죠. 키는 165cm로 그리 크지 않지만 제자들은 제가 강한 존재감이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항상 계획이 있고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으로 걸어가서 녹차 한 잔을 만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찻잔이 손에 기분 좋게 느껴지고 있었죠. 오늘은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했어요. 이 국제학술대회는 제 경력에 정말 중요했거든요. 오랫동안 저는 한 가지 큰 생각을 믿고 있었어요. 바로 국가가 성공하려면 천연자원과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제게는 이해가 쉬운 단순한 이론이었어요. 중국 같은 나라들은 넓은 땅과 많은 자원,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는 거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제 발표 자료에는 자원이 국가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많은 차트와 그래프가 있었죠. 이런 아이디어들을 15년 동안 연구해 왔어요.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 보통 다른 교수들도 저에게 동의하곤 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학술대회 주최 측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화면을 탭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린 교수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 발표 직후에 저우 천희 교수님이 자원이 적은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이론과 비교하는 질문들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의도한 것보다 세 개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국가 성공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작은 나라인데 제 연구에 따르면 그런 나라들은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이저우 교수는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그의 연구를 찾아봐야겠다고 메모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비교하는 질문을 할 때 강력한 답변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나머지 아침 시간은 발표 연습을 하면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죠.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천연자원과 군사력이 왜 국가 권력의 기반을 형성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없는 국가들은 성장과 영향력의 영구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질문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혹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밀어내고 책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3일간의 학술대회를 위한 여행 가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이런 행사는 수십 번 참석해왔어요. 이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술대회 일정을 다시 살펴보니 이저우 교수가 한국의 발전 모델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최고의 대학들에서 공부했고 그의 연구는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고 있었죠. 보통 저를 감동시키는 종류의 증거였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위장의 작은 걱정의 매듭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혹시 제 아이디어 중 일부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다른 국가 성공의 길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단호하게 머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아니요. 제 연구는 탄탄해요. 제 이론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전체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문 밖으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중국의 힘과 성장의 상징이었죠. 내일 학술대회에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 이론을 방어할 겁니다. 저는 국가발전 전문가인 린화 교수니까요. 제 명성은 확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떠나기 위해 아파트를 나서려고 준비하면서도 그 작은 걱정은 남아있었어요. 이번 학술대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바로 의심이었죠. 학술대회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교수들이 줄지어 의자에 앉아 있었죠.
밝은 조명이 제가 서 있는 무대 위로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나무 연단 양쪽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천연자원과 군사력이 국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제 뒤에 있는 큰 스크린에는 선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보이고 있었죠. 이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천연자원이 더 많은 나라들이 더 강해집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자신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항상 이렇게 진행되곤 했어요. 이런 발표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왔으니까요. 그때 저우 천희 교수가 무대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5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키가 큰 중국인 남성이며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안경 뒤로 친절해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지나칠 때 그가 저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작게 고개만 끄덕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이디어에서 문제점을 찾을 준비를 하며 앞줄에 앉았어요. 노트북은 펼쳐져 있었고 손에는 펜을 쥐고 있었죠. 린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근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많은 천연자원 없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차트와 숫자, 그리고 사실들이 담긴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들이 기술과 혁신에 어떻게 집중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무역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한 나라가 땅에서 판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한국 컴퓨터 공장 사진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대신 그들의 머리로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제 펜이 노트북 위에서 멈추고 있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의 증거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데이터가 탄탄해 보였고 그의 주장들은 이해가 됐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시간 동안 저는 빠르게 일어섰어요. 저우 교수님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예시들은 흥미롭지만 그것들은 예외입니다. 자원이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는 제 도전에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미소를 지었죠. 혹시 점심시간에 이 논의를 더 해볼까요? 린 교수님, 제 연구 데이터를 기꺼이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아이디어를 두려워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거절할 수 없었죠. 좋아요 말하고 있었어요. 점심 때 만나죠. 나중에 학술대회 식당에서 우리는 작은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저우 교수는 우리의 음식 접시 사이 테이블 위에 종이들을 펼쳐놓고 있었죠. 숫자와 차트들은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과 충돌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린 교수님 보세요.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혁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냈죠. 저는 그의 연구에서 실수를 찾고 싶었어요.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가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의 연구가 꼼꼼하고 상세하다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정수빈 교수였는데 날카로운 눈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진 여성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쟁반을 확실히 내려놓았어요. 실례지만 당신들의 토론이 들리더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린 교수님의 전통적인 관점에 동의합니다. 자원은 국가 권력의 기본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이제 동맹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에 느꼈던 것만큼 확신이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우 교수는 공격적으로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질문하고 우리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죠. 그는 싸움에서 이기려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찾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린 교수님의 이론들은 매우 우아합니다. 점심을 마치면서 나중에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실제 세계는 우리의 이론이 때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겠죠. 제 평생의 연구에 대한 그의 도전에 화가 나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대신 저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이 어디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보여주세요. 빈접시를 옆으로 밀며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동의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듣고 있겠습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학술대회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매우 다를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학술대회 둘째 날
호텔 커튼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있었죠.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저우 교수의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호텔방은 종이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어젯밤에 저우 교수의 연구 자료를 침대와 책상, 심지어 바닥에까지 펼쳐 놓았었거든요. 그의 연구에서 실수를 찾고 싶었어요. 자원에 대한 제 생각이 여전히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천연자원이 많지 않은데도 강력해졌어요. 교육과 기술, 그리고 글로벌 연결에 초점을 맞춘 그들의 전략이 놀랍도록 잘 작동했던 거였죠. 화장실에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있었어요. 거울 속의 여자는 피곤해 보였고 또한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죠. 만약 저우 교수가 맞다면 그건 제 전체 경력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전 세션은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각 발표마다 뒷줄에 앉아 메모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죠. 머릿속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틀렸다면 어떡하지? 점심시간에 저는 저우 교수와 정 교수 사이에 앉게 되었어요. 구내 식당은 접시 위에 포크 소리와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수십 개의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린 교수님,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저우 교수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하고 있었어요. 정 교수는 날카롭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치킨을 자르고 있었어요. 화려한 차트로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자원은 힘의 기반입니다. 자원 없이는 국가들은 단지 물자를 통제하는 이들의 하인에 불과해요. 이틀 전만 해도 그녀의 말이 저를 위로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우 교수님의 데이터를 검토해봤어요. 저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사례는 설득력이 있네요. 하나의 예외가 규칙을 반박하지는 못해요. 정 교수가 눈을 높이며 주장하고 있었죠. 싱가포르는요? 아니면 일본? 스위스는요? 저우 교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모두 제한된 천연자원으로도 성공했죠. 저는 접시 위에서 밥을 이리저리 밀고 있었어요. 이런 예시들은 제가 믿는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워크숍은 혁신 정책에 관한 것이었어요. 방은 그룹별로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들로 세팅되어 있었죠. 저는 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혁신을 옹호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우리 테이블의 한 미국인 교수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만이 주요 혁신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증거가 보여주는 바와 다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걸 듣고 있었어요. 자원 제한이 있는 국가들은 필요에 의해 더 많이 혁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 건너편에 앉아있던 저우 교수가 제 눈길을 잡아챘어요. 그는 마치 새로운 이해에 저를 환영하듯이 작은 인정의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한편 정 교수는 실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호텔 로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은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의자가 있는 우아한 공간이었죠. 만날 계획은 없었지만 어쩐지 우리 모두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음료라도 하실래요? 저우 교수가 제안했어요. 교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더 듣고 싶네요. 정 교수는 높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어조는 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차와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 교수는 열정과 지성으로 자원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옹호하고 있었죠. 저우 교수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국가들의 예시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었어요. 그들은 둘 다 제 의견을 기다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며 말했죠. 제 생각에는 제 기본 아이디어 중 일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높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섭지만 동시에 신나기도 했죠. 한 번의 학회 때문에 수년간의 좋은 연구를 버리지 마세요. 정 교수가 경고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걸 대체가 아니라 연구에 더하는 것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저우 교수가 제안했어요. 저는 차의 어두운 표면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실은 아마도 그들의 입장 중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이 점을 가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국가들은 올바른 전략으로 이런 제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날 밤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수년 동안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의문을 품는 것이 좋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흩어진 종이들을 깔끔한 더미로 모으고 있었어요. 내일은 학술대회의 마지막 날이었죠.
저는 저우 교수와 정 교수 둘 다와 함께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저를 이전보다 더 나은 학자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을 위해 무대에 올라가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학술대회장은 전 세계에서 온 교수들로 가득 차 있었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패널의 주제는 자원이론과 혁신 모델의 조화였어요. 제가 이 토론의 진행자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 저는 저우 교수와 정 교수 사이에 서서 대화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얼굴에 뜨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조정하며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입안이 마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자원과 군사력이 국가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권력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죠. 곧 말하려는 것에 무게를 느끼며 잠시 멈추고 있었어요. 정 교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저우 교수의 표정은 격려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 저는 제 생각에 도전하는 증거들을 만났습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교육, 혁신, 그리고 글로벌 연결에 기반한 다른 성공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았어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이것이 제 큰 시험이었어요. 제 전체 경력을 정의해온 연구를 공개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자로서 우리는 증거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론에 도전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것이 좋은 과학의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제가 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 교수는 열정적으로 전통적인 자원이론을 옹호하고 있었죠.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명확했으며 역사에서 가져온 예시들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우 교수는 차분한 자신감으로 그의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혁신이 어떻게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차트와 실제 사례를 사용해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청중의 관심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제 관점이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다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원은 중요해요. 정 교수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맞았죠. 하지만 혁신과 교육은 국가가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우 교수가 보여준 것처럼요. 아마도 우리는 새로운 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안하고 있었어요. 자원의 이점과 혁신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틀이요. 경쟁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상호 보완적인 힘으로서 말이죠. 청중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수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흥분이 밀려오고 있었죠. 이건 옛날 생각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널이 끝난 후 젊은 교수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관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그들은 제 진화하는 관점과 그것이 우리 분야의 연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린 교수님, 교수님의 입장을 제거하려는 의지는 정말 영감을 줍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그것은 진정한 과학적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정 교수도 나중에 다가왔는데 그녀의 비판은 새로운 존중으로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당신은 입장을 바꾸었지만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분석적 엄격함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당신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점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저우 교수는 따뜻하게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연구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옷을 깔끔하게 접으며 단 3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이 학술대회에 제 생각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시작했어요. 자원을 넘어서 국가 발전의 통합 모델이라는 제목을 입력했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흘러나오면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연구에 대해 진정으로 흥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탐구할 것이 너무 많고 물어볼 질문이 너무 많고 고려할 새로운 가능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날 대학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벽에 걸린 오래된 차트와 그래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이야기의 일부만 말해주고 있었죠.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완전한 그림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학술대회에서
찍은 사진 저우 교수와 정 교수 사이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핀으로 고정했어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세 학자 모두 진실을 찾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린화 교수입니다. 여전히 제 사고는 분석적이고 전략적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 오래된 틀을 넘어볼 수 있게 되었죠. 제 연구는 이여정 덕분에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저 자신도 그럴 겁니다. 다음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새로운 통찰을 학생들과 나눌 생각에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은 구체적으로 자원이나 혁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증거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킬 때 기꺼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의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표시이자 제 여정의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린화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회의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